운전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스스로 출발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추고 보행자를 기다리고 차선을 바꾸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립니다. 승객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애초에 운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먼 미래를 상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실제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걸까요? 답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어디든 갈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율주행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주행 자동화 수준은 SA 기준으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입니다.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기술이 아무리 많은 일을 도와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전합니다. 특히 레벨 2에서는 자동차가 조향과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차선을 따라가고 LP차와의 거리를 맞추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계속 도로를 감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벨 3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해진 조건 안에서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 작업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조건에서는 시스템이 운전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운전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사람은 다시 운전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벨 3는 이미 실제 판매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입니다. 독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95km까지 레벨 3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상황이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레벨 3입니다.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조건 안에서 사람이 운전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승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이미 현실의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웨이모입니다. 2026년 현재 웨이모는 미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사람 운전자 없는 승차 서비스를 실제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차량을 호출합니다. 차가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출발하고 교차로를 지나고 차선을 바꾸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하도록 설계된 지역과 조건 안에서 작동합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이 범위를 운행 설계 영역 ODD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디에서 어떤 도로에서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정해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사람 없이 잘 달리는 차라고 해서 그 차를 바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도 똑같이 운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웨이모도 서비스를 새로운 도시로 확대할 때 바로 승객부터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운행하고 검증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레벨 4와 레벨 5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레벨 4는 특정한 운행 설계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도로와 조건에서 시스템이 전체 운전을 담당하는 완전 주행 자동화 단계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아직 레벨 8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동차가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 없이 달리고 실제 승객까지 태울 수 있는데 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문제는 도로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선이 선명하고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차량이 규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임시 차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호등과 다른 수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차한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동물과 낙하물, 사고 차량, 그리고 다른 운전자까지 현실의 도로에는 수없이 많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전자 없는 차량이 운행되는 현재의 도로에서도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웨이모 차량이 정차한 스쿨버스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미 상당히 복잡한 운전을 실제로 수행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현실의 수많은 예외 상황까지 안전하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검증과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모습 자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다면 운전대는 꼭 있어야 할까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어떨까요? 실제로 주크스는 전통적인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차량의 상업적 배치를 위한 조건부 임시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최대 연간 2,500대, 그리고 2년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레벨 바이 승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이 직접 운전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자동차의 구조와 규정까지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자동차는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를 지나고 경로를 따라가고 주차까지 한다고 해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감독형 기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자동차가 모든 운전을 스스로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역시 현재 활성화된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 혼자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사람이 운전을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자율주행이 몇 레벨까지 왔느냐고 묻는다면 하나의 숫자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대에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는 레벨 2 기능도 사용되고 있고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하는 레벨 3 차량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레벨 4호 형태의 서비스까지 현실의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지역과 조건의 제한을 넘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스템이 전체 운전을 담당하는 레벨 5는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의 자율주행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에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든 사람의 운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